이 노란봉투법, 이게 오늘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지만 이 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한 건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법 추진을 포기했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노란봉투법이 언제 처음에 발의가 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처음 발의된 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때였던 19대 국회였습니다. 이 발의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손해배상과 감유의 남용은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예, 저렇게 국정과제에 동의 선정도 하고 또 법안 처리에도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네, 이후에 관계부처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 법이 노동자의 불법 파업까지 보호할 수 있어서 민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후에 추진하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민사법하고 이렇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법률적인 문제라서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전 정부에서 민법하고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법안을 좀 보시면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내용이 이제 그 파업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의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민법에는 이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만든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노조의 불법 행위만 책임을 면제하게 될 경우에 이 상위법인 민법과 충돌하게 되는 이런 건데요. 특히 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 현행 노동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있었는데요. 이거 역시 당시 고용노동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단순 가담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배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란봉투법이 민법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고,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임 정부에서 판단을 했다는 건데, 자, 근데 왜 지금 이 법안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7월에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가 선박을 점거하면서 한 달 넘게 파업을 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이 노조에 불법적이고 미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파업을 풀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맞서서 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노조의 편에 선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강행 처리가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 법도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여권은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방송 3법의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이게 이 KBS와 EBS 그리고 MBC에 관련된 법인데 결국에는 골자는 똑같습니다. 이사의 수를 증언하고 이 추천 권한을 이 방송학계나 아니면 이제 시청자위원회, 시민단체 이렇게 좀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사실상 현 야권에서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 법들은 재결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됩니다. 야당도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거부권이 행사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채림 기자, 잘 들었어요.